제가 아는 분 중에 60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별일 안 하고도 여유롭게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직접 노후 생존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41살인데요. 정말 운 좋게도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노후 준비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걱정만 많고 여기저기 정보는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귀인을 만나기 전인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노후 준비의 방향이 완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노후 준비의 최종 목적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노후 최저 생활비가 한 달 369만원이라고 합니다. 30년을 살아야 한다면 무려 13억이 필요한데요. 솔직히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숨이 턱 막히는 금액이죠. 저도 이 숫자를 보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3억이 준비가 되셨나요? 집 하나 있으니까 괜찮겠지. 연금 조금씩 넣고 있으니까 아껴서 쓰면 괜찮겠지. 아마 보통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3억. 요즘 13억이라고 하면 인터넷의 영향인지 몰라도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막상 내가 모으려고 하면 정말 많은 돈이잖아요. 평생 열심히 일해도 10억조차 모으기가 힘든데 엄두도 못 내는 현실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뭔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균 세대 자산이 4억 전후인데 그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로 부동산 투자를 택합니다. 주변만 봐도 결혼할 때 혹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대부분의 돈이 집에 묶입니다. 물론 대출을 끼고 매월 이자를 갚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집값이 올라서 돈 벌었어. 역시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가장 안전해. 정말 그럴까요? 60, 70대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30억짜리 집에서 사는데 막상 병원비가 없어서 손이 떨려요. 실제로 만난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강남 3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데도 모아놓은 현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면 한숨부터 나와요. 이게 바로 부동산 중심 노후 준비의 함정입니다. 오죽하면 주택담보 노후연금이 생겼겠습니까? 반면에 5억짜리 아파트에 매달 현금 흐름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은 굉장히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여행도 계획적으로 다니고 자녀들에게도 부담 주지 않죠. 결국 60, 70대 이후에는 자산의 총액보다 자산의 형태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현금 흐름이겠죠. 더 이상 연금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미리미리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우리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퇴직 시점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이를 먹고 나서 현금 흐름을 만들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웬만한 단순 작업은 기계가 대체하고 AI의 영향으로 직업들도 점점 없어지는데 사람은 그와 반대로 나이가 먹을수록 복잡한 작업이나 육체 노동을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에서 풀었잖아요. 돈을 푸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실제 구매 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집니다. 돈 나갈 일 생길까봐 노심초사하는 삶이 과연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병원비, 요양비, 갑작스러운 수리비 이런 걸 감당하려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떤가요? 팔고 싶은데 바로 팔리나요?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걸리죠. 이러한 많은 이유로 진짜 노후에 필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도 연금이 있지 않나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041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서 2055년에는 고갈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도 예상보다 점점 빨라져서 그마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 배당 투자나 채권, 달러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투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시드머니도 부족한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투자했다가 그나마 모아둔 돈까지 잃을 위험은 없을까요? 투자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적정 시기와 순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할 돈을 만드는 것부터죠. 근데 그 현금 흐름이란 것을 퇴직하고 또 다른 일자리로 알아본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맞는 방법일까요? 일단 그 나이에 어딘가로 또다시 취직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젊었을 때 잘 나가도 경력과 자격증이 있더라도 50대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요.
대기업 임원까지 했어도 오히려 오버스펙이라고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바로 월급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드는 것, 바로 회사 없이 홀로 설 수 있도록 걸음마부터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혼자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까지는 알겠어. 그럼 또 다른 수입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월급 외에 혼자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스킬이 없으니까 스킬을 일단 배워야 할 거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월급에 매달 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추가 수입원을 만드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LG그룹 임원분들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퇴직하면 붕어빵 장사도 못할 거야. 우리 모두는 회사 밖에서 혼자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우리 자신에게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4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5년 뒤, 10년 뒤에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투자해서 만든 작은 수입원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금액을 좀 더 키워볼 생각도 저절로 하게 되고, 그런 순서로 해야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면 비로소 조급해하지 않고 투자를 공부할 시간과 여유가 생깁니다.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도 얻게 되죠. 특히 주식은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이 안정감이 성과와도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서 주식도, 채권도, 부동산도 차근차근 공부하면 됩니다. 구체적 방법은 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확실한 노후 준비법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추가 수입도 월급의 형태이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건 그냥 투잡이나 알바지 홀로서기가 아니잖아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존 노후 준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만 묶어놓는다. 둘째, 회사 이외에 현금 흐름이 없고 연금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신뢰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사 이외에 월급 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고여있는 돈 1억보다 매달 50만 원씩 들어오는 시스템이 훨씬 값어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엔 진짜 아예 센 기초도 모르니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한 걸음을 내디드니 멀리는 아니어도 눈앞 언저리 정도의 길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발 내딛고 더듬더듬 또 한 발 내딛고를 반복했어요. 저는 32살에 월세 35만원짜리 신혼집에 보증금도 부족한 채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겨울이 되면 그 집은 아무리 환기를 잘 시켜도 곰팡이가 폈거든요. 근데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곰팡이가 생기면 감기가 잘 걸리거든요. 거기 살 때는 진짜 감기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면 문제가 뭐냐면 또 자기 개발을 못하게 되잖아요. 뭔가를 발버둥쳐서 돈 버는 방법을 익혀야 될 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없으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구나를 그때 또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당시 보증금이 3,500만 원이었는데 저는 수중에 1,000만 원도 없었습니다. 32살인데 1,000만 원도 없다는 게 참 창피한 일이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창피한 이야기를 하자면 4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 5천만 원을 주식으로 대부분 날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학교 장터라는 부업도 몰랐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생짜배기로 모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거 월급으로 모으려면 진짜 빡세거든요. 그래서 부업이랑 월급을 병행해서 수입부터 늘린 후에 재테크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라면,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32살이면 제가 지금 41살이니까 채 1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도 드리지 못한 말씀을 유튜브에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는 것도 돈도 쥐뿔 없었던 저도 9년 만에 노후 준비까지는 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붓글씨를 6년 정도 썼었는데 화이팅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글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고민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